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멋진 무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이 무기는 정말 아쉽습니다. 우리 한국 공군에 대량 도입될 뻔했던 전투기입니다. 자, 한국의 제공호가 될 뻔했던 걸작입니다. A7 콜세어 2 전투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말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지금도 잘 쓰고 있을 텐데요. 너무 아쉽습니다. 자, A4 스카이호크의 대체기를 물색하던 미 해군입니다. VAX 사업에 착수합니다. 이 VAX 사업은 함재 공격기 사업이에요. 그래서 1962년도에 이 사업을 착수하는데 이 A4가 폭장량이 한 4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미 해군이 생각할 때 이거 뭐 싸고 좋기는 한데 폭장량이 조금 부족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만 해도 함대공 미사일 이런 게 거의 없던 시절이니까 가서 그냥 폭탄으로 상대 군함 때려 부수는 그런 2차 대전식 이런 그 항공모함 또는 적함 공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그런 시기였어요. 물론 이제 함대함 미사일 나오고 했지만 어쨌든 이 항공모함 입장에서는 가서 그냥 폭격기로 상대 군함 폭격해서 부숴버리는 거 이런 거 좋았죠. 그래서 이 함재 공격기가 필요했고 또 함재 제공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요새는 이제 그것을 다 섞어서 멀티롤로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이제 제공기 따로 폭격기 따로 이제 이렇게 운영을 했죠. 그리고 이제 지상작전 지원할 때 또 좀 멀리 날아가서 이렇게 이제 상대 국의 적진의 육지까지 가서 적진을 타격하는 이런 항속거리가 긴 뭐 이런 거 필요했던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업을 하는데 미 해군의 마음을 꿰뚫었던 보트사의 제안입니다. 1962년도부터 64년도까지 이제 이 사업이 진행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보트 지금은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네럴 다이나믹스에 팔렸고 그 제네럴 다이나믹스는 또 나중에 로키드 마틴에 팔렸죠. 그래서 지금은 없는데 당시에는 있었어요. 보트. 자, 이 보트가 미 해군님을 채팅방에 초대합니다. 고객님, 요즘 함재 공격기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저희가 고객님의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묘수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미 해군이 안 그래도 그 F8 크루세이더 잘 쓰고 있습니다. 뭐 다른 물건도 있나요? 물어봤어요. 이제 이 보트가 F8 크루세이더 전투기 최고의 건파이터죠. 기관포로 싸우는 최고의 건파이터 전투기인데 그거 만들었던 회사예요. 그래서 보트가 예 고객님, 고객님이 지금 원하시는 그 공격기가 굳이 뭐 초음속은 아니어도 싸고 튼튼하고 폭탄 많이 싣고 멀리 가는 뭐 그런 기종이잖아요. 이제 이러니까 맞죠, 그렇죠. 그런 기종 있어요?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보트가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세요? 지금 쓰고 계신 그 크루세이더 개조해가지고 공격기로 만들면 되죠. 저희한테 사업권 주시면 1년 안에 만들어서 대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 해군이 님 좀 천재인데 짱인 듯 해가지고 당장 계약합시다. 이래가지고 이제 1964년도에 계약을 합니다. 다른 경쟁자를 물리치고 크루세이더의 개량형을 1년 안에 납품하겠다라고 하는 이 보트가 선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64년에 계약하고 잉크도 마르기 전에 등장한 시제기입니다. 1년 만에 시제기가 등장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조그만 이 비행기가 바로 F8 크루세이더예요. 크루세이더. 크루세이더. 그리고 이게 콜세어예요. 콜세어 2. 그래서 이 크루세이더가 보기에 뭐야 이거죠. 거의 뭐 복부 수준이네. 복사 플러스 붙여넣기. 컨트롤 C V 한 거잖아 이거.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뭐 딱 봐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공격을 이 F8 크루세이더는 전투기고 이건 이제 공격기로 써야 되니까 무장을 많이 탑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주익 보강하고 날개 좀 키우고 뭐 이런 정도 개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 뭐 딱 봐도 폭탄 지금 무지막지하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딱 봐도 지금 힘 좋게 생겼죠. 그래서 중량은 기체 중량은 10톤 그리고 최대 이륙 중량은 20톤 속도는 마하 1입니다. 작전 반경은 1800km 탑재 능력은 최대 7톤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으니까 대단한 거죠. 당시에 이제 60년대는 막 초음속 그래가지고 막 마하 2는 기본으로 찍어야 되는 그런 시대였는데 이거 그런 거 다 포기하고 오직 폭장량에 투자를 한 전투기였어요. 그런데 사실은 가격이 좀 비쌌습니다. 당시에 이제 팬텀이 거의 신상 아니었습니까? 당시 최신상이었던 이 팬텀이
한 240만 달러 정도 했는데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 한 250만 달러 정도 했다고 하니까 팬텀하고 비슷한 가격, 그러니까 뭐 대단히 비싼 가격이었죠. 그렇지만 이제 폭장량이 이렇게 좋고 그러니까 물론 뭐 팬텀도 폭장량이 이 정도 되지만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제기 등장 2년 만에 실전에 데뷔했는데 이제 베트남전이죠. 그래서 베트남전에서 보여준 엄청난 퍼포먼스입니다. 야, 마, 이게 공격기다. 난 봐봐. 이 정도는 돼야지. 라고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야, 보시겠습니다. 야, 폭탄, 500파운드 폭탄이, 이거 뭐, 딱 봐도 한 24개는 넘어 보이네요. 제가 아무리 세보려고 해도 24개까지는 세는데, 그거보다 더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헷갈립니다. 정말 뭐, 어마어마하게 많죠. 제가 이제 팬텀에서 제일 많이 붙어 있는 거, 500파운드짜리 24개까지 붙어 있는 거 봤는데, 이것도 지금 이 정도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주둥이는 이렇게 작아도 화력 통제 레이더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력 통제 레이더를 통해서 20m급의 정밀한 폭격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이 멍텅구리 폭탄을 떨어뜨리는데 여기에는 이 사격 통제 시스템이 워낙 좋아가지고 완전히 이제 지상 폭격에 몰빵을 한 그런 그 공격기다 보니까 20m급의 멍텅구리 폭탄을 떨어뜨리는데 20m급의 CP를 가지는 거예요. 이건 정말 뭐 어마어마한 명중력이죠. 그리고 1800km나 작전 방향이 되다 보니까 워낙 이제 멀리 갔다 와야 되니까 계속 조종사가 조종하면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60년대에 이 전투기는 자동 비행 장치를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우리 승용차 이런 것들도 거의 뭐 반자율 주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조종사들의 피로도를 줄여주기 위해서 자동 비행 장치를 도입했고, 그리고 자동 이착함 보조 장치예요. 그래서 항공모함에 착함을 하고 할 때 이게 이제 자동으로 딱 그걸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줄에 딱 걸을 수 있도록 자동으로 도와주는 그런 자동 이착함 장치. 그리고 구조가 너무 간단해가지고 한 번 쏘티당 정비 시간도 획기적으로 단축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비 소요 적죠, 운영 유지비 싸죠, 멀리 가죠, 그리고 폭격 능력 정확하죠, 엄청나게 탑재하죠. 이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전에서 아주 잘 썼다고 하는데 우리 6.25 때 그 승오리 철교 폭파했던 것처럼 베트남 하노이 쪽에도 뭐 그런 거 하는 작전이 있었다고 해요. 그때 이제 이 20m급의 CP니까 이게 정밀도니까 이게 가서 콜세어가 가서 폭격을 했던 그런 작전도 있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콜세어 1은 2차 대전 때 이 중후반부부터 맹활약했던 함재 전투기죠. F4U 콜세어 날개가 이렇게 들려 있는 거, 저 그림 보이십니다. 그게 이제 콜세어고 이건 이제 콜세어 2입니다. 해적이죠, 해적. 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맥나마라가 야, 이거 좋구나 라고 눈에 든 거예요. 맥나마라 국방부 장관 당시 60년대 완전히 가성비충이죠. 가격 대비 성능, 오직 가격 대비 성능이야. 왜? 베트남전한테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국방 예산이 이 정도로 많이 들어가는데 아무튼 아껴야 돼요. 그래서 가성비충이었던 이 맥나마라 국방부 장관이 공군에게 전화합니다. 야, 공군, 니네 그 센츄리 시리즈 뭐 그래가지고 뭐 F100, F102, 뭐 104, 105 이런 거 다 때려치워. 이거 해, 이거 너무 좋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공군은 이게 이름이 콜세어 해적이지 않습니까? 공군 입장에서 너무 자존심 상한 거예요. 공군인데 공적이 아니고 해적이야. 그래가지고 싫었는데 장관이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했어요. 그래서 공군은 A7D라는 제식명으로 이 콜세어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군도 대량으로 도입하다 보니까 토탈 1,545대나 생산한 아주 성공한 그런 비행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제가 아쉽다라고 말씀드렸던 사연이 바로 우리 한국 공군이 대량으로 운용할 뻔했어요. 이게 도입됐다면 지금 우리 한국 공군이 쓰고 있는 F5, 그 중에서도 KF-5EF 제공호, 여러분들 아시죠? 전두환 대통령 때 대한항공에서 조립 생산했던 그 제공호, 그거 없습니다. 이게 그 제공호가 될 뻔했었어요. 그 사연 알려드리겠습니다. 1977년도에 76년도에 미국이 F-16을 만들었고 77년도부터 막 해외에 팔기 시작합니다. 나토에 팔기 시작해요. 그걸 본 이제 박정희 대통령, 당시 미국과의 관계는 카터 대통령이 막 주한미군 철수한다 그래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큰일 났구나. 그래서 미군 철수하면 우리가 자주국방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에 이제 막 강력한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님이 제네럴 다이나믹스님을 채팅방에 초대했습니다. 1977년이에요. 그래서 어이 임자가 그 생산 중인 F-16 전투기 말이야. 우리가 좀 사고 싶은데 그 다운그레이드형 말고 나토 사양으로 말이야. 이제 이렇게 됐어요. 이제 당시에 이제 나토에는 그냥 미국이 쓰는 좋은 거 주고 똑같은 거 F-16 AB형 주고 이 우리나라 같은 이런 좀 2선급 동맹 이런 데는 F-16 79라고 해서 이 F-16이긴 F-16인데 엔진을 F-100 이 엔진이 아니고 그 팬텀기에 들어갔던 J79 엔진 그걸 갖다 붙여가지고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팬텀기 엔진은 1950년대 말반에 만들었으니까 이게 1970년대하고는 세월이 벌써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음, 연비, 뭐 출력, 가속력 이런 게 다 딸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거 76 버전 그거 말고 나토 버전 그거 줘.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네럴 다이나믹스가 예, 고객님, 그 AB형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몇 대 정도 생각하세요? 이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소요가 좀 많아서 그러는데 국내에 조립 생산 좀 하고 싶은데 거래 규모가 좀 큰데 다른 서비스 없어? 이제 물어봤어요. 원래 요즘 뭐 거래 좀 많이 하면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네럴 다이나믹스가 100대 이상 주문하시면 저희 본국에 있는 A7 생산 라인 통째로 뜯어서 한국에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거 너무 좋아 해가지고 그래? 그럼 일단 계약서부터 사인부터 하지. 초도 물량은 좀 적게 가져가고 순차적으로 생산량 좀 늘려보자고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네럴 다이나믹스가 감사합니다 고객님 계약서 사본 보내드렸습니다. 즉시 공장 뜯을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게 뭐냐? 이제 미국이 떠난다고 하니까 주한미군 철수한다고 하니까 공군력 강화시켜야 되죠. 그래서 그 F-16 전투기를 조립 생산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립 생산이 있고 면허 생산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제공호 F5EF를 했던 게 조립 생산이에요. 미국에서 부품 다 가져와가지고 조립만 하는 겁니다. 조립 생산. 그리고 우리가 지금 KF-16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면허 생산이에요. 우리가 라이센스를 가지고 그 부품을 국산화하는 겁니다. 상당량을 국산화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만드는 것이죠. 그게 면허 생산이에요. 그래서 이 제네럴 다이나믹스가 당시 이제 이 A7은 완전 끝물이니까 이거 이제 더 이상 뭐 그때는 찔끔찔끔 조금씩 소량 생산할 무렵이었으니까 한국에게 그냥 다 줘버리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A7은 면허 생산 자격을 주고 라이센스 생산 자격을 주고 이 F-16은 조립 생산을 100대 이상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가계약을 했습니다. 가계약을. 정말 대단했죠. 그래서 한국이 이 A7을 탐냈던 이유는 뭐냐? 막강한 폭장력 그리고 정밀 타격 능력이었어요. 당시에 북한 기갑부대가 우리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북한 전차부대가 무섭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주한미군이 대신 해줬는데 주한미군 떠난다고 하니까 겁나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북한의 전차부대를 때려 부술 공격기가 필요했던 겁니다. 당시에 근데 우리는 A37 드래곤 플라이, 드래곤 용 플라이 8이죠. 그래서 용팔이. 그래서 속칭 우리는 용팔이라고 하는데 그 용팔이 60대 그 정도밖에 없었는데 그 용팔이 가지고 됩니까 어디? 그게 이제 폭장량이 워낙 적으니까. 그래서 이런 강력한 폭장량을 가진 공격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A7을 대량으로 라이센스 생산하기로 하고 F-16 전투기는 제공기로서 또 도입을 대량으로 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가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누굽니까? 바로 이자 아닙니까? 저는 미국인 중에서 정말 역사에 존재하는 모든 미국인 중에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골라라. 그러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우리 정말 이 군사력 건설 정말 잘 될 뻔했던 거 확 날아갔죠. 그리고 93, 4년도에 이 사람 아니었으면 그냥 북한 다 때려 부수고 지금 통일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의심하고 있는 그 중에 하나가 혹시 박정희 대통령 서거에 이 사람이 개입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도 사실은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 워낙 박정희 대통령하고 사이 안 좋으니까 주한미군 철수시켜. 한국에 뭐 F-16 안 돼. 무슨 망발이야. 그거 취소해.
A7 생산 공장을 넘긴다고? 취소해. 당장 중단시켜. 걔들은 그냥 F5나 조립 생산하게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네럴 다이나믹스와 가계약했던 F16 조립 생산, A7 면허 생산 통째로 날아가 버린 겁니다. 왜냐? 이 사람의 그때 당시 명분은 한국이 F16이라는 이 최신형 제공기를 대량으로 가지고 또 A7이라고 하는 강력한 타격기를 대량으로 가지면 지역의 안보 균형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안 돼라고 한 겁니다. 뭐 이런 아우 정말 성질나네요. 그래서 이 A7은 워낙 폭장량이 좋고 공격 능력이 정확하고 우수하고 하니까 걸프전까지 맹활약했습니다. 그래서 걸프전 마치고 1993년도에 명예로운 퇴역을 했습니다. 그 걸프전 할 때까지 항공모함 함재기로서 CD 임무 그리고 공중급유 임무까지 했어요. 미 해군이 지금도 공중급유는 이제 슈퍼호넷들이 합니다. 그것도 이제 멀리 가서 해주는 게 아니고 전투기가 착함할 때 혹시나 한 번에 착함 못하면 다시 떠서 다시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뭐 몇 번 하다 보면 연료가 다 떨어져서 바다에 추락할 수가 있죠. 그걸 대비해서 공중급유기를 띄워놓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착함 실패하면 가서 공중급유를 해주는데 지금은 슈퍼호넷에 보조 연료 탱크 4개 달고 그렇게 공중급유를 해줘요. 그런데 이때 이 A7도 그런 지금의 슈퍼호넷이 하는 그 역할 그걸 해서 공중급유를 해주었습니다. 이 후속으로 물론 완전한 후속은 아닌데 이거보다 더 강력한 폭격 능력을 가진 A6 나중에는 이제 이게 전자전기로도 발전되죠. EA6B 프라울러 그런 것까지도 나왔는데 그건 또 따로 알무백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공군 공격기가 될 뻔했던 A7 코르세어 2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